저기요. 오늘도 그 자리네요. 산길 중턱 나무 벤치에 앉아 있던 여자가 그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예, 혼자입니다.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그럼 같이 걸을래요? 오늘은 좀 춥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산에 오르기 딱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6시 반, 안개가 목 끝까지 차오르고 나뭇가지마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질 때 그때가 참 좋죠. 새들의 지저귀미 솔솔 퍼지는 소리가 귓가를 맴도는데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고요함 속에 숨어있는 자연의 소리들, 제 나이가 되니 그런 소리들이 더 또렷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이 실버하우스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계약직이지만 여기 사는 어르신들과 얼굴 맞대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혼자 살던 때보단 덜 쓸쓸하더군요. 외로움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구멍 하나를 뚫어놓고 천천히 비워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누군가의 목소리, 눈길 하나만으로도 그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길 정리 겸 중턱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발끝에 스치고 낮게 깔린 안개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죠. 그런데 문득 벤치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쩐지 낯이 익은 듯 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 손엔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옆을 지나가려 할 때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커피 드실래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해요. 오늘은 커피가 잘 내려졌거든요.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지인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친근한 목소리였죠. 조금은 엉뚱한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을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3만 원이면 됩니다.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커피가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 말투가 묘하게 편안하면서도 어딘가 현실감이 없더군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순간 그녀가 말끝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사람 없는 데서 커피 마시고 잠깐 연애하면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얼어붙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렸는데 설렘인지 당혹감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외로워서 던진 말이겠거니 했고 농담인지 진담인지도 판단이 안 됐죠. 그 눈빛이 마치 저를 오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여자의 말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어디서 한 번쯤 했던 말을 꺼내는 것 같았다는 걸요.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대사처럼 말이죠. 그 말 속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벤치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산속이라 계절의 변화가 더 빨리 느껴지는 곳인데 그 벤치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게 그냥 업무 루트일 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를 다시 본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였고 산길 입구부터 진흙이 질척거려 작업은 일찌감치 접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빗방울이 낙엽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장화가 진흙에 빠질 듯 말 듯 발을 끌어당기는 느낌이 묘하게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중턱 벤치 앞을 지나는데 그녀가 또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우산도 없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봤지? 저런 얼굴, 저런 눈빛,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옷은 반쯤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멈춰 서서 보다가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진주행 버스를 몰던 시절이었어요.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느 외진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에 옷이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비를 피하려는 기색도 없이 그저 정류장에 서 있었죠. 손에 아무 짐도 없었고 우산도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갔지만 내릴 때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단지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숙였던 기억,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눈앞에 이 여자와 겹쳐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 위에 새 필름을 덧대어 놓은 것처럼 두 장면이 하나로 섞여들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둘을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가슴 한구석이 아련하게 저릿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액자 속 항상 웃고 있던 얼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웃음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액자 유리를 쓸어내리며 먼지를 닦았죠. 자기는 바보야. 아내는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진심 반, 장난 반, 때론 투정처럼, 때론 애정을 담아.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진짜 내가 바보 같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은 그 말 대신 다른 목소리가 자꾸 떠오릅니다. 정수 씨 많이 늙었네요. 그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수가 아니지만 그 이름을 들을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덜 외로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착각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착각인지 외면할 수 없는 끌림인지 그땐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던 제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는 것.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도 유독 그날은 밝게 느껴졌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 여자를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그날부터 내 발걸음은 늘 그 벤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벤치는 제게 무언가의 중심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식 어르신, 오늘 산길은 또 혼자 가세요? 최용섭 여기 실버하우스 보조 직원입니다. 나보다 30살은 어린 친구인데 입이 참 가볍습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이리저리 옮기는데 능숙한 타입이었죠. 말 한마디에 온갖 뉘앙스를 담아 눈치 없이 던지는 그 모습이 때론 거슬리기도 합니다. 그날도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띤 채로요. 요즘 중턱 벤치에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그 여자? 커피 파는 분 말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살짝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비밀이 들통난 것처럼요. 왜? 저도 모르게 방어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아, 근데 혹시 들으셨어요? 그분 좀 이상한 얘기 있던데. 용섭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묵묵히 바닥만 쳐다보았죠. 전에 왔던 장 어르신 있죠? 그 어르신 말로는 그 여자한테 커피 받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3만 원이면 된다는 식으로. 용섭은 눈을 크게 뜨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내 앞에서도 그녀는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그게 정말 그런 뜻이었을까? 제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용섭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없는 데서 같이 연애하면 어떻겠냐고도 했다던데요. 뭐 그건 그냥 헛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 말이 헛소리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기다리던 사람이 기억 속 어딘가에 묶여 던진 말이었고 그 속엔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으니까요. 마치 오래 참았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은 그 말에 제 심장은 묘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하지만 용섭은 그런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상한 여자, 무슨 일 있었던 여자라는 식으로 동네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쉽게 판단하고 얕보는 느낌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두 어르신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대는 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 좀 수상하지 않아요? 남자들한테만 그렇게 웃는다잖아요. 그들의 말에는 섣부른 판단과 오해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젓가락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식당 유리창 밖 마당 끝자락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조용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에 비치며 고독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순간 내가 느낀 감정은 서운함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녀를 두고 말이 돌고 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왜 그녀를 변호하지 못했는지,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그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정말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지만 마음속에서는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내일은 꼭 그녀에게 가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본 건 비가 갠 오후였습니다. 산길이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벤치 주변엔 물방울 맺힌 낙엽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축축했지만 어딘가 청량한 느낌이 들었죠. 나무들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젖은 벤치에 수건을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애잔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보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도 이랬죠. 비 그치고 바람 불고 버스는 늦게 왔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전 장면 하나가 번쩍 스쳤습니다. 진주 방향 3시 15분 마지막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여자. 그날따라 사람이 거의 없었고 우산도 없이 기다리던 그 얼굴.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을 타고 내려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 무릎에 손수건을 올려놓고 조용히 있던 그 모습. 그리고 버스에서 내릴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 없이 그저 미소만 짓고 사라지던 등 창밖으로 바라보던 그 표정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그 표정. 혹시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진주 가는 버스 타셨던 적이 있나요? 묻는 순간 제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따라 무언가가 확인될 터였으니까요. 그녀는 제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그 버스에서 누가 저한테 우산을 줬어요. 혼자 타는 여자는 위험하다고 정수 씨가.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그 우산 제가 줬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그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기억. 하지만 제 이름은 정수가 아닙니다. 김문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저인데 왜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정수가 되었을까요? 그녀는 지금 저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의 순간을, 그 풍경을, 그 말투와 그 따뜻함을 정수라는 이름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던 것이죠. 그 기억이 조금씩 바래고 변형되었을지라도 그 따뜻함만은 그대로인 듯 했습니다. 그 정수 씨가 지금 당신인 것 같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 눈이 당신 눈이랑 닮았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녀의 기억 속 누군가였는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입술이 마른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수 씨가 아니란 걸 분명히 말해줘야 할까? 아니면 이 사람 마음속에서 그 기억의 주인으로 그냥 남아 있어도 될까? 그 경계에서 망설였습니다. 진실과 위로 사이에서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를 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불쌍해서도 미안해서도 아니고 그저 잊지 못한 사람을 대신해서라도 지금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정수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가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만은 분명했으니까요. 그날은 정전이 났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거셌고 오후 내내 하늘이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실버하우스 창문을 두드렸고 간간히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한 실버하우스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녁 7시쯤 복도 전등이 꺼지고 실버하우스 안엔 고요함과 불안이 동시에 내려앉았죠. 어르신들 대부분은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고 복도에는 희미한 비상등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건물이 내는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돌던 중 그녀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작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대답도 조용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럴 땐 오히려 조용해서 좋네요.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녀는 창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게 환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정전될 때마다 생각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도 그랬거든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그 정수라는 사람과 그녀 사이에 있었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손처럼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선 얼굴이 잘 안 보였고 대신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살며시 손가락을 말아 쥐더군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 어딘가서 들려오는 빗소리,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묘한 평온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수 씨, 그녀가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번엔 그 사람 손 같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어둠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정수 씨가 아니란 걸 이젠 그녀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라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잊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그녀에게는 그 사람이 정수였던 것이겠지요. 그날 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은 채로 의자에 잠든 듯 고개를 기대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죠. 방 안은 어두웠고 창밖에선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어떤 불빛보다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수가 아니어도 괜찮은 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침 식당에서 그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그녀의 모습이 눈에 익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가장 먼저 내려와 커피를 내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앉아 있던 사람인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묘한 불안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식당 창문으로 보이는 마당은 아침 이슬로 반짝였고 햇살이 천천히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녀가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렸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소리도 그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감기라도 걸렸나 싶어 방에 들렀지만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침대는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은 살짝 열려 있어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의자 위에 놓인 손수건, 그리고 접힌 편지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손수건은 제가 알아보는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항상 무릎 위에 올려두던 그 손수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약간 구겨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보려 합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아닌 걸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제 기억 속 그 따뜻한 손, 그건 아마 당신 거였을지도 몰라요. 감사했습니다. 그 짧은 글씨체에서 많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놓아주는 결단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기대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죠.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길이 갑자기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정수 씨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수 씨란 사람은 이미 마음속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억에 기대어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랐던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아니란 걸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녀에게 저는 누구였을까요? 잠시 스쳐 지나간 그림자 같은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기억 속 누군가를 대신할 위안 같은 존재였을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건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이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없다고 생각하니 산길도 벤치도 모두 의미 없는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색이 바랜 사진처럼 모든 것이 생기를 잃은 듯 했습니다. 손수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그 손수건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는 것과 가는 것, 만남과 이별,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산길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하늘이 어둡고 기운 없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길의 돌과 흙이 발밑에서 느껴졌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간헐적으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따스함이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 그녀가 마시던 커피 향을 떠올렸습니다. 어쩐지 그 향기가 실제로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곧게 세운 허리, 그리고 조용히 웃던 입꼬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울컥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어딘가 친근했습니다.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산속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혹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외면했던 내 마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싶은 간절함, 그 여자를 붙잡고 싶은 건 그녀가 날 착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있을 때에 내가 덜 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로소 그 마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산에 올랐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산속은 고요했고 가끔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심장은 묘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안개가 자욱했고 젖은 나뭇잎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침 이슬에 축축해진 흙이 발에 묻어났고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니 폐 속까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서늘함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중턱 벤치에서 조금 더 올라간 지점, 안개 사이로 형체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나무인가 싶었는데 걸음을 옮기자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환영처럼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색 코트에 스카프를 두르고 손엔 낡은 가방 하나, 여전히 단정했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햇살이 안개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실루엣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잠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스카프 끝자락이 공중에 펄럭였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왜 돌아오셨어요? 그 질문 속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까지. 혹시 또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아침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 씨는 안 오겠지만
김문식 씨는 올지도 모르겠다고.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가 나를 김문식이란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기뻤습니다.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안개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감돌고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고 하얀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걸어요. 비도 안 오고 길도 괜찮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안개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손을 저는 조용히 잡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손의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가 제 손을 타고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처럼 어색하면서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손을 잡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수가 아니라 김문식으로. 안개 사이로 햇살이 더 강하게 비치기 시작했고 산길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슬 맺힌 풀잎들이 햇살에 반짝였고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렸습니다. 그녀도 더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저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법이니까요. 그저 나란히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손을 잡고 같은 길을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함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걷다가 그녀가 문득 말했습니다. 기억은 자꾸 흐려지는데요. 이 길만은 잊지 않아요. 같이 걸었던 길은 오래 남나 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람은 가도 추억은 남는 법, 그리고 새로운 추억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삶의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녀 손을 살짝 더 꽉 쥐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산속에서 그 누구도 모르게 우린 오래도록 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저 함께 걷는 그 순간에 몰입했습니다. 가끔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끔은 사람 이름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덮기도 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기와 기억,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의 총합이 되기도 하지요. 제 이름은 김문식이지만 때로는 정수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부름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늘 정수 씨를 기다렸지만 그 이름을 붙들고 있었던 건 기억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따뜻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감정이었을 테니까요.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따뜻함, 우산을 건네주었던 그 배려, 그 모든 것이 정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따뜻함이 이젠 제 손에도 닿았습니다. 더 이상 낯선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저와 그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재가 되었습니다. 산길을 함께 걷는 발걸음,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마시는 커피,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새로운 기억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가끔 그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정수 씨는요? 하고 시작하다가 잠시 멈추고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섞여 있습니다. 오래된 그리움과 새로운 행복이 공존하는 미소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니에요. 김문식 씨.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정을 받은 것처럼요. 이젠 그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다는 게 저는 참 다행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매던 길에서 마침내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철없이 젊은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이 나이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손을 잡는 것의 의미, 함께 걷는 것의 가치,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소중함 같은 것들, 산속 길을 함께 걷는 일, 손을 맞잡고 낙엽을 밟는 일, 말없이 함께 있는 그 평범한 시간이 누구에겐 그토록 간절한 연애일 수도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화려한 고백이나 요란한 선물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요즘은 매일 아침 산길을 함께 오릅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이면 더 일찍 나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햇살이 좋은 날엔 더 높이 올라가 경치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비가 와서 젖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 추울 때도 있지만 함께라면 그마저도 좋습니다. 실버하우스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알아봅니다. 가끔 눈짓을 주고받기도 하고 미소를 건네기도 합니다. 더 이상 수군거림은 없습니다. 대신 그저 일상이 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른 아침 항상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내리는 그녀와 그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저의 모습이 익숙해진 거겠죠. 어제는 그녀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같이 있어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럼요. 우리는 이미 같이 있잖아요. 그 말에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침 햇살보다 더 환했습니다.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급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으며 때로는 말없이 손만 잡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손 안에 평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끔은 정수 씨의 이름으로, 가끔은 김문식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이 나이에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단순한 형태가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속 길을 함께 걷는 일, 손을 맞잡고 낙엽을 밟는 일, 말없이 함께 있는 그 평범한 시간이 누구에겐 그토록 간절한 연애일 수도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연애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